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2월 8일 토요경마 유수방송 예상입니다. 어제 금요경마는 선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주 1경주 적중했죠. 쌍식 6.8, 복식 5.3, 삼복 7.4. 그리고 제주 2경주도 쌍식 5.6, 복식 4.9, 반주력 적중. 그리고 제주의 승부경주, 제주 5경주 단통 주력 적중이었죠. 2번 대륙 대자를 축으로 2사 단통, 2사 단통 쌍식이 25.1배, 복식이 12.3배 단통 주력 적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6경주는 승부를 취소했고요. 자, 그리고 부산은 1경주가 승부 경주였죠. 바로 복병마 7번마 라운더 마스커를 자신했던 경주. 7번, 9번 쌍식 71.4배, 복식 36.9배, 배당 적중. 3복은 10번도 잘 노렸고요. 154.4배였고, 삼상은 844.2배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삼경주는 고배당 중고배당 승부 자신했던 승부마 11번 마 페어리는 기대대로 여유있게 우승을 해줬는데 아쉽게도 인기마들이 싸그리 빠져버리고 7번 페이트가 2착 하면서 고배당이 나왔고 10번이 또 3착하면서 초고배당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또 충만한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승부경주 9착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5경주는 또 9.5배, 7.5배 적중을 했고요. 부산 4경주는 승부로 예정을 했다가 아니다 현장 보고 아니다 싶어서 승부를 취소를 했죠. 그래서 피해를 줄였었고 부산 7경주가 메인 승부였죠. 부산 7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 바로 오버마 빛나는 길을 자신했던 승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빛나는 길이 예시와 마필 때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승부 경주로 메인에서 일반 승부 경주로 강도를 좀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제대로 적중을 했죠. 5번, 3번 쌍식이 36.2배, 복식이 13.6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제가 예정된 승부가 7개였습니다. 7개였는데 그중에 2개는 현장에서 냉정하게 취소를 하고 5개를 예정대로 노리고 들어가서 메인 승부 포함 3개 경주를 적중을 하고 일반 경주도 적중을 하면서 그래도 충분히 이기고 돌아온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를 더 잘해야죠. 자, 토요 경마. 저희 경마는 이제 서울 열하나 제주 6개가 되겠는데요. 뭐 언제나처럼 해볼 만한 경주들 충분히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음, 자, 서울 일경주입니다. 자, 제가 어제 금요 경마도 승부 경주를 7개를 예정을 했다 현장 상태 보고 확실하게 아니다 싶은 경주는 승부를 취소를 하면서 피해를 줄이고 5개를 승부로 가져갔었는데 오늘도 예정하는 승부는 지금 8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1경주, 6경주, 서울 1, 2, 6, 8, 9 열하나, 제주 1, 6, 서울 1, 2, 6, 8, 9 열하나 이렇게 8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8개 중에 현장을 냉정하게 살피고 취소할 경주는 취소하면서 승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4번마 제이축 로그인이 인기 1위로 강하게 잡혀 있죠. 직전 경주 데뷔 전 제가 축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고 선전을 해줬습니다. 직전에 시종 4열 외곽으로 경합하고 선전을 했는데 이번엔 게이트까지 4번으로 유리하죠. 때문에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호가 1월 11일 준호 빠르기 5 상황에서 1분 16소 4로 입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센 말은 아닙니다. 그죠? 때문에 결코 세지는 않다. 즉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있지만은 능력미지 신마들도 있고 주행 검사가 양호했던 마필들도 있고 또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마필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석상 이번 경주 가장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9번마 문세영의 살바도르입니다. 추입이죠. 출전마 중에 가장 고가인 8천만짜리 포인마인데요. 데뷔전에서 제어하고 후미로 쳐져가지고
무미로 한참을 거리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잡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측으로 추입을 하는데 종반에 마필이 모래를 안 맞는 상황이 되자 더 날라오는 아주 좋은 탄력으로 날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분 16초 6으로 2차 입산을 했는데요. 제축구인과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뭐 주로 빠르기는 5였고요. 기록면에서 0.2초가 뒤지는데 이번에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었죠. 때문에 늘어난 1300에서 분명히 살바도르가 잠재력상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마필이 발주가 좀 낮이고 하면은 갈수록 순발력도 나오면서 점점 더 앞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때문에 잠재력에서 가장 세다라고 보는 살바도르가 이번 경주 배팅의 축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빈체르 쿠이큐 같은 경우 인기 3위가 예상이 되지만 안 된다라고 직전에도 인기를 등 팔리고 부족했던 마필 한마디로 빠른 줄에서 보여줬던 전력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기타 신마들 가운데서는 2번 마스터 콰이건, 마스터 콰이건 또 3번 텐 코리아, 그리고 6번 퀀텀 K, 퀀텀 K, 그리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 11번 파이널 축배, 이런 마필들이 모두 주행 검사는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입상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뭔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2번, 3번, 그리고 6번 퀀텀 K, 그리고 11번 파이널 축배까지 요 네 마리 중에 상태가 현장에 좋은 마필이 있으면 구배당으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검사가 양호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일단은 약하게 보고요. 자, 지금 살바도르를 가장 세게 본다 그랬죠. 자, 그런 가운데 복병마 중에 세게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7번 라이언 하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마필 보시면은 직전에 1분 17초 2 그러면은 제투 로깅과 비교하면은 0.8초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주로 빠르기 보세요. 라이언 하트가 뛰었던 주로는 주로 빠르기가 뭡니까? 8. 주로 빠르기 3개의 차이면은요. 1200 기준으로 1초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라이언 하트가 더 잘 뛰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라이언 하트는 직전 경주시의 3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행 강공에 나섰다가 종반에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 내측에서 내측 무거운 이 주로를 주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12월 달 내측 주로가 무거운 그런 주로에서 내측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고도 끈기를 삼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직접 무거운 주로에서 초반 200 타임 보세요. 13초 5죠. 병경주 선행도 가장 유력한 마필이 바로 라이언 하트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김정준이가 타고 있는데 장추일 기수가 4번이 더 좋은 줄 알고 4번을 타러 간 것 같은데요. 뭐 그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저는 라이언 하트가 더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차하면 저는 라이언 하트를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정기대만은 바로 살바도르와 라이언 하트 두 마리가 되겠고요. 또 모닝 원더라는 마필도 요 제주도인과 같이 되었는데 복귀를 해보면은 경합 선입으로 나오다가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진로가 좀 막혀서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정 내측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탄력과 그름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때문에 이 모닝 원더도 인기 이름할 제축로 의원을 이번에는 늘어난 거리에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순위 살바도르, 2순위 라이언하트, 3순위 모닝 원더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고배당마들 현장에서 만약에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2번, 3번, 6번, 11번 등 상태 살펴서 받치기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노림수를 두는 경주입니다. 자, 인기 많은 누굽니까? 5번마 삼정 레이디, 그리고 11번마 특급 파티, 그리고 1번마 겨울 장미가 되겠는데요.
특급 파티는 직전에 인기 1 등으로 팔리고 무난하게 선에 나가서 선전하면서 2차 입선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로가 빠르기가 뭡니까? 4 죠. 거기다가 일본말 겨울 장미는 직전에 특급 파티와 같이 뛰었는데 발주 시에 발주하는 순간에 요동을 하다가 늑발을 합니다. 그 바람에 중위권에서 추격하면서 끈기를 보였지만은 인기마로 팔리고 인기만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어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문세영 환자입니다. 주인검사 시에는 선행력이 좋았던 마필이죠.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까지 받고 문세영이 탄 만큼 직전에 한마디로 요동하다가 늑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은 겨울 장미가 충분히 인기마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진 특급 파티를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한편 삼성 레이디는 뭐냐? 삼성 레이디도 직전 경기 시에 4착을 했는데요. 살바도르 앞선 1경기에 나오는 살바도르한테 했던 경주죠. 인기 2 위로 팔리고 4 위에 그쳤는데 고 정도의 마필입니다. 때문에 고 정도의 실력으로는 이번 경주 장담할 실력은 아니다. 즉 이번 경주도 1경기와 마찬가지로 기록이 1분 16초 대 중후반이나 뛰는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강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도전 복병 중에는 4 번마 어퍼핸드 4 번마 어퍼핸드가 도전 가능합니다. 체구는 작지만 1분 16초 중반은 뛸 수 있는 마필로 도전 가능하고요. 뭐 3 번마 레이스 로즈의 경우도 일격 가능성은 있죠. 1분 16초 중후반은 가능한 마필이죠. 또 라운더 벨몬트 1조 박종권 마방의 마필로서 직전에는 부진했지만은 전정 경기 시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착을 했던 마필로 역시 도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도전 가능마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번 경기는 제가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를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누구냐? 바로 8 번마 럭키데이입니다. 그야말로 종합지 점 하나 안 찍힌 종합집 백판이죠. 기수는 누굽니까? 이상규, 토니 마방. 토니 마방 말 가지고 제가 승부로 여러 번 적중을 했었는데요. 자, 이 럭키데이가 데뷔전이죠. 직전 경주 시에 게이트는 6 번이었는데 이성규가 타고 나왔는데요. 주행 검사 때 잠재력은 있다라고 봤던 마필인데 예시장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6번 게이트에서 서서히 선입으로 따라 붙고는 그리고는 직선에서 부진했는데요. 자 직선에서 어떻게 뛰었냐. 내측 주로가 무거운데 이거는 내측에서 뭐 한 1-2 업을 뛴 것도 아니고 완전히 펜스에 딱 붙어서 그야말로 최고로 무거운 내측 주로를 주행하면서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죽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충분히 인기마들을 이기러 갈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합지 점 하나 안 찍힌 종합지 백판 고배당마 8 번마로 키데이를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이죠. 자 이번 경주는 로폰기 드래곤이란 마필이 초강추 직전 경주 시에 거리 첫 도전이었는데 2번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 후에 상당히 끌립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외곽으로 빼서 선전하면서 2차 입산했는데요. 직전의 모습상 어지간하면은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축으로 봐줍니다. 자 문제는 누구랑 같이 오느냐인데 일본만 영원 포텐이 직전에 1,400에서 기록이 좋아 가지고 인기가 좋은데 11전 동안 2차 한번한 마필로서 직전에 1,400에서 주로도 좀 빨랐고 경주거리 1,700 거리 첫 도전으로서 과신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또 나머지 외곽에 인기 있는 마필 10번마 베스트 킹덤 역시 1,400만 뛰고 1,700 거리 첫 도전에 10번으로 불리하죠. 또 그랜드 플라잉도 이번 경주 1,300까지 뛰고 1,700 거리 첫 도전 역시 검증이 필요하죠. 자 이처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또 히퍼드롬 어 히포드럼도 제법 복병으로 잡혀 있고 폭스트롯도 조금 잡혀 있고 한데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은 4 번마 마루벨입니다. 32전 동안 빵빵 직전에 침착했던 것이 가장 잘 뛴 겁니다. 그런데 요 마루벨은 오히려 1,700에서 나온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이전에도 1,700에서 4착을 하고 5착을 하고 그랬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시에 1,700에 나와 가지고 5번 게이트에서 선입 강공에 나섭니다. 임다빈이가 타고 선입 강공에 나서서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 막판에 잡히면서 아쉽게 선착을 했던 겁니다. 자, 1월 25일 주로 빠르기 6상황에서 1,700을 1분 54초 5로 아쉽게 삼착을 했는데 이번 경주 강충마 롯봉기 드래곤은 12월 29일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53초 3이니까 롯봉기 드래곤하고도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32전 동안 직전에 삼착한 게 가장 잘 뛴 거지만은 첫 입상을 여세를 몰아서 첫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마르벨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고 있는 마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3사 한 방을 주력으로 보는 경주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그랜드 플라잉이 좀 낫다. 반주력급으로 보고 있고요. 자, 고배당 가능마도 있습니다. 우선 복병으로는 히퍼드롬이란 마필이 직전에 마체중이 8kg가 빠지면서 조금 나은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요게 직전에 8kg가 빠졌어도 배가 상당히 예상에서 불렀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에 거리는 1,700 첫 도전이지만은 만약에 체중이 한 10kg 정도 더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히포드롬을 좀 더 세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종합집 백판 추적 고배당마도 한 마리 있는데요. 9번마 PNS 파입니다. 지금 박윤규 마방에서 똥말 두 마리, PNS주, PNS파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그나마 PNS파가 나은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요. 자, PNS파가 이번에는 이상규를 태워서 감량이점으로 한번 거리 늘려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에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5착도 6착도 했고 이번 경주 고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롯봉기 드래곤 믿어주면서 일단 3사 한방 주력, 3사 한방 주력 때리고 상태 살피고 오버마 히퍼드론, 종합집 백판 PNS파 봐줄 수가 있고요. 반주력급으로는 8번이 낫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자, 제주 일경주, 자, 노림수를 두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경주 거리가 1,000m입니다. 그런데 지금 5번마 캡틴 전설이 인기 1등이죠. 직전에 박성광 기수가 타고 58 달고 선전하면서 1분 26초 3으로 선입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 실력도 그렇고 순발력도 있고 이번 경주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기수가 박성광이가 탈 수도 있는데 믿음이 안 가는 정명일이가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수 때문에 그야말로 믿어 못 믿어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인기 많은 2번마 송공승인데요.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경합 선행으로 버티면서 선전하고 2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25초 9니까 오히려 캡틴 전설보다도 기록이 좋죠. 때문에 게이트도 2번으로 유리해서 충분히 이번 경기로 선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고배당 마들의 선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순위로 노리고 있는 고배당 승무만은 바로 10번마 풀체인지입니다. 종합지 완전 점 하나 안 찍힌 백판인데요. 자, 10번마 풀체인지인데 기수가 이동준인데 감량이 점이 2kg가 있어요. 그런데 직전 경기시에 이 풀체인지가 누구랑 꼈냐? 2번마 성공승리라 뛴 겁니다. 성공승리는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죠. 선행을 갔는데 풀체인지는 10번 게이트에서 순발력도 충분히 있는 마필이었습니다만은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중후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직선제로 외곽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추입하는 끈기와 탄력이 충분히 좋았고요. 성공 승리와 착차가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근사한 차로 6차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직전에 전개 아쉬움 때문에 성공 승리에게 졌던 것이지 능력으로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바로 풀체인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경주거리가 여전히 1000m는 뭐 문제가 없지만은 게이트가 여전히 10번으로 불리한 것이 문제죠. 게이트가 안쪽이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자, 하지만 대신에 부중이 2kg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풀체인지가 전개만 조금 잘 풀리면 충분히 인기마 성공 승리도 이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1순위로 노리는 마필이고요. 자, 2순위로 노리는 구배당마도 있습니다. 바로 1번 마 행운열차입니다. 행운열차도 직전에는 부진했어요. 직전에는 주춤하고 꼴찌에서 부진했는데 뭐 의미가 없죠. 직전에 인기 3 등으로 팔리고 부진했던 건데요. 그 이전에 900m에서 1분 14초 8로 전적 경주 11월 8일 날 1분 14초 8로 8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간발의 차로 살착을 했던 그 실력이면은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1번 마 행운열차입니다. 자, 여기에 또 3 순위로 보는 마필도 있습니다. 바로 8번 마 대박 기운입니다. 역시 인기가 전혀 없죠. 자, 요 대박 기운도 직전에는 부족했는데 외곽에서 선행 경합하다가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휘황하고 나서 외곽에서 선행 경합하다가 기대만 못한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지난 10월 18일, 10월 4일 그 이전 10월 4일, 10월 18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최근 중에 가장 무거웠던 주로가 10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 주로에서 1분 26초 4로 양민재가 타고 3착을 했던 능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우승도 가능한 마필 바로 대박 기운입니다. 직전에 문현진 타고 이번 게이트에서 그래서 제가 세게 봤던 건데 선행 경합을 하다가 오히려 의외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때문에 실망스러운데 이번에 정상 주기에서 나은 능력으로 제 능력을 발휘를 해준다면은 분명히 이번 경주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대박 기운입니다. 자, 그래서 대박 기운도 기대한다. 기타 물론 잡혀 있는 뭐 질풍태양 또 주말 무대 이런 마필들도 또 동백천하 이런 마필들도 일격 가능성들은 있죠. 자, 즉 결국은 결론은 이번 경주는 혼전이다. 혼전이다. 어려운 경주고 혼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설명드린 바에서 1순위로 10번 마 풀체인지, 2순위로 1번 마 행운열차와 8번 마 대박 기운 이렇게 선전을 기대하고 있죠. 자, 만약에 10번 놓고 1번, 8번으로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죠.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 단거리가 되겠는데요. 인기 많은 연희 히어로 문세영, 3번마 캔버스 앵고 두 마리가 강력하게 깜빡이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캔버스 앵고는 직전에 빠른 주로 12월 7일 빠른 주로에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전정 경기도 역시 주로가 빨랐던 것이죠.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은 캔버스 앵고가 좀 더 낫습니다. 왜? 직전에 빠른 주로에서 우승하긴 했습니다만은 12월 7일 날 KT점으로 선행을 나갔는데요. 직선 주로에서 시종 일관 내측 주로가 무거운데 내측 2열 무거운 주로를 주행해도 그러고도 선전하면서 탄력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전에 무거운 주로를 주행하고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캔버스 앵고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연희 히어로는 직전에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22초 1로 4위에 그쳤었고 그 이전 경주 주로 빠르기 5에서 1분 15초 5에 입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경주 좀 불안하다.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몬 K 7번마 레몬 K가 인기 3위가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1분 15초로 우승을 했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던 것이죠. 때문에 레몬 K가 충분히 연이 여론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또 글로벌 서브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고배당 노린마가 또 한 마리가 있는데요. 종합지 완전 백판 8번마 솔레어입니다. 자, 이 솔레어도 보시면은 11번 뛰면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했던 마필입니다. 시연하고 제거를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에 3열 외곽 선입으로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고요. 예전에 잘 뛰었던 실력이면 충분히 이번 경기에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 4월 13일 날 1300에서 무거운 주로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1분 22.8로. 때문에 그 실력이면은 솔레오가 이번 경주 고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마필이죠.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캔버스 앵거를 믿어주면서 뭐 공략을 저배당 공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솔레어가 상태가 좋다면 팔보마 솔레어를 노리고 고배당으로 소액이라도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어,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신흥차강 5번마가 인기 1등인데
직전 경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중이 2km가 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성광 기승했고 게이트가 이번에는 5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고 선입으로 중간 선입으로 선전하고 입상을 했죠.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10번만 해신이 상대의 인기말로 강하게 팔리는데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것이 관건입니다만 직전에 늦바라고 후미에서 외곽 틀면서 수입으로 선전했던 마필로서 감량의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해신입니다. 때문에 깜빡이로 끝나도 됩니다. 깜빡이로 끝나도 배당이 좋겠죠. 혼전이기 때문에 5번, 10번 유력합니다. 두 마리 모두. 자, 여기에 나머지 도전마 중에서는 대군주. 대군주가 좀 더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마필로 분석이 되고요. 4번마 해피골도 도전 가능으로 볼 수가 있고요. 2번마 운주자랑이 보다 배당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번 경주는 판가름이 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흥체강과 해신 여기에 도전마로 2번 또 4번 6번 이런 마필들 살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 자, 이번 경주는 김정준의 7번마 강나루가 강추 깨끗하게 올머리 강추로 팔리는데요. 자, 강나루 믿어줍니다. 부중이 직전보다 3kg가 늘었죠. 3kg가 늘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중입니다. 마 체중이 504kg. 직전에 504kg 최고도 좋은 마필이고요. 자, 그런데 이 강나루를 세게 노리는 이유는 뭐냐? 직전에 착지불량으로 늦발했습니다. 착지불량으로 주춤하고 늦발하고 그러고도 중간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전 경주에도 무거운 줄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로서 무거운 줄로 해서 전전 경주 시 1분 22초 사로 우승했던 실력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주의 능력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부중이 늘었지만은 전전 경도 55kg 달고 뛰었었고 능력으로 이번 경주 가장 세다. 직전에 착지불량으로 좀 늦발하고도 선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나로 믿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곽의 스터닝 플래터, 9번마 벌교 DY, 또 원더풀 스피릿, 쌍홍루까지, 쌍홍루까지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팔리는데 이들보다 가장 세게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6번마 문정균의 거센 여제입니다. 이 거센 여제는 직전 경주 시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마는 직전 경주 시에 발주 시에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막혀가지고 제어하고 후미 전개를 합니다. 후미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중위권으로 올라가가지고 시정 4호열 외곽 돌고 그리고 선입까지 올라오면서 무빙하면서 상당히 전개가 꼬였다. 발주부터 막혀가지고 전개가 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전개가 꼬이는 바람에 문세영 타고도 부족한 모습으로 6위에 그쳤었는데요. 그러고도 직전 12월 22일 무거운 줄에서 1분 30초 8을 뛴 겁니다. 자, 이번 경주 후착 인기마 스필번마 스터닝 플래터가 직전에 무거운 줄에서 3번 게이트에서 1분 30초 0으로 3착을 했는데 그 실력을 생각을 놓고 해본다면은 직전에 전개가 꼬였던 거센 여제가 이번에 게이트도 6번에서 적당하고요. 충분히 능력으로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거센 여제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는 7번마 강나루를 믿어주는 축으로 믿어지는 가운데 거센 여제를 주력 단통으로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 역시 혼전이죠. 자, 그러나 이번 경주는 지금 8번마 드림히트가 깨끗하게 올머리 강추인데요. 이번에는 드림히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죠. 4연승이죠. 무려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보중이 3.5가 더 늘어서 57로 늘어 있는데요. 이미 뭐 57 늘고 12월 13일도 1분 37초 2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전정 경주시 1분 37초 2로 12월 13일 주로해서 우승을 했던 실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기록만 놓고 따져봐도 이번 경주 상대들보다 결코 낫지가 못합니다. 즉 게이트도 8번으로 불리하죠. 때문에
직전 기록 때문에 강하게 인기일정으로 팔리지만은 전적 경주를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 57 달고 뛰었던 전적 경주 능력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결코 이번 경주에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때문에 빠질 때가 됐다. 드림히트 빠질 때가 됐다. 불안하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 기대만은 3번 마 천년 약속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량 이점이 대단히 좋죠. 무려 7kg 감량. 직전 경주시에 선전하면서 박성근 타고 취입이 좋은 그림으로 중위권에서 탄력으로 선전하고 입상을 했죠.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으로 됩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에 1110m에서도 53회 부중을 날고 1분 36초 9로 2차 입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실력을 놓고 따져봐도 드림 히트 8번마 드림 히트의 12월 13일 기록보다도 더 좋은 겁니다. 때문에 51.5의 부중을 다룬 천년 약속이 게이트 3번을 유리하고 충분히 3번이 8번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3번마 천년 약속이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이고요. 자, 이게 2번마 오라태양도 직전에 제가 노리고 들어갔던 마필로서 강반을 불어서 인기 2위로 팔려서 아쉬웠습니다만은 기대대로 추입으로 선전 우승을 해줬는데 이번엔 부중이 59로 대폭 늘었죠. 59로. 하지만은 이번에도 추입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오라태양이 이번에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자, 이게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만 전농미로 4번마 전농미로도 고배당 충분히 오라태양을 번번이 이겼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라태양이 되는데 전농미로가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외곽에 10번마 천항우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천년 약속, 3번마 천년 약속을 추러놓고 때리면서 자, 드림히트는 그야말로 방어나 고려를 합니다. 방어. 자, 주력은 2번 오라태양, 그리고 4번 전농미로 쪽으로, 그리고 천왕호도 받치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노리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인데요. 혼전입니다. 지금 나월대학만 종합제 백판이고 전마필이 대혼전으로 팔릴 것이고 그중에서 일단은 종합지로 보면은 10번, 11번, 8번 순으로 보다 인기가 좋죠. 자,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야말로 전마필이 가능성 있는 대혼전인데요. 자, 1400 경주인데 제가 마패경마 코리아 레이스에서 인터넷 예상지 마패경마 플러스기에서는 전마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단평도 쭉 써놓고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세게 기대를 하고 노리는 마필은 중고배당 기대마 바로 5번마 골드 시대입니다. 5번마 골드 시대. 인기도가 글쎄요. 바람이 좀 불면은 인기도 한 5위권인데 바람이 불면은 뭐 한 인기 한 3위권까지도 팔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지만 혼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혼전이고 배당은 좋을 건데요. 자, 이 골드 시대가 직전에 1600에서 인기 2위로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KT점으로 몰고 경합선행을 나갑니다. 경합선행까지 쏘고 나갔습니다만은 10번마에게 밀리면서 선입성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는 직선주로 해서 지구력 부족으로 6위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착차도 좀 벌어졌죠. 자, 그러나 직전 경주시에 직선에서 1600이라서 거리가 길어서 무뎌진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내측 무거운 펜스주로를 주행하다가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겁니다. 직전에 내측 펜스주로를 주행하고도 1400 통과 시점에서의 기록은 1분 28초 2였습니다. 때문에 직전에 내측 무거운 주로 주로를 주행하고도 1분 28초 이에 뛰었던 골드시레가 순발력상 이번 경주도 선입으로 앞선에서 나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기대하고 놓고 때리를 승부마가 바로 5번마 골드시레입니다. 때문에 골드시레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고요. 누구랑 주력을 갈지가 문제인데
복귀로는 1번마 학산 마초가 직전에 시정 끌리고 주폭과 탄력이 좋았지만 시정 끌리고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1번 게이트에서 좀 막히면 또 어떨까 싶어 가지고 요게 문제고요. 3번마 알사이먼도 도전 가능가 되겠고 왈츠의 여왕도 도전 가능마로 볼 수가 있고요. 어메이징 스타도 직전 여세로 도전 가능마. 그리고 라운 주얼 스톤은 인기가 좋은데 물음표입니다. 못 믿겠다. 자, 그런 건데 골든 잭팟이 인기가 1위가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8번 게이트에서 일렬 종대 상황에서 시정 사유를 외곽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무리한 전개라고 석패했던 마필이고 주로도 아주 무거웠던 것이기 때문에 10분만 골든 잭팟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텐을 주력까지 보고 있고요. 5일 반지력급 여기에 5 넣고 3번 7번, 8번 이런 순으로 노림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1110m 한마디로 혼전입니다. 블랙 강자가 7번마 블랙 강자가 거의 뭐 강축으로 팔리고 나머지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블랙 강자도 과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블랙 강자 물론 10월 4일 날 최고로 무거웠던 주로 해서 우승했던 마필로서 직전에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인기 1등 팔리고 쉽게 3위에 그쳤고 이번에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마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직전 전력과 모습으로는 이번에도 보증도 늘고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1번마 항해가 이번에는 기수가 안덕수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안덕수가 좀 믿음은 안 가지만 이번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항해. 그다음에 수호초 직전에 선전했고 게이트도 2번으로 이어고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 가능합니다. 수호초 2번마 수호초. 4번마 백두 명문대부 명문대부도 전전 경주 유달리에게 반마신 졌던 마필로 역시 도전은 가능하죠. 유달리 역시 직전 경주 수호처에게 목차로 졌고 역시 도전 가능하죠. 자, 아신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감량점이 아주 좋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시향하고 나서 고배당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아신입니다. 그리고 9번마 경성윈드. 경성윈드 역시 이번 경주 이전에 60km 57.5 고부중을 달고도 선전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한결 가벼워진 54.5의 부중을 달고 9번으로 불리하지만은 12주 만에 휴양하고 나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9번마 경성윈드입니다. 10번마 슈퍼대세 역시 10번으로 불리하지만 역시 도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또다시 블랙 강자가 빠져도 되는 그런 경주고요. 충마를 사실은 충마를 좀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누구를 투으로 믿고 때리기가 좀 그렇고 역시 혼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마필들 1번 항해, 2번 수호초, 그리고 유달리, 아신, 블랙 강자, 경성인도 슈퍼대세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10마리 중에 3마리밖에 못 지우겠네요. 7마리 중에 현장 상태 보고 최대한 좁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600m가 되겠는데요. 자, 강축마가 있죠. 5번마 한울인데요. 이번에 워낙에 나머지 마필들이 기복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한우리도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때문에 한우리를 인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다라고 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 마리가 후차권으로 6마리가 팔리네요. 1번, 2번, 4번, 6번, 8번, 10번 6마리가 팔리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말은 6번마 썬더호스입니다. 직진에 1600에서 아쉽게 오차를 했었고 그 이전에도 1600에서 우승도 했었고 충분히 이번 경제 능력으로 세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6번 한 방이 일단은 주력 막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땡큐 대천 1800에서 선전하고 거리 줄이고 나서 도전 가능하고요. 골든 드래곤이 직전에 부진했지만은 이전의 능력상 역시 도전 가능마가 되겠고요. 안쪽에서 1번마 라운더 찰리도 1번 게이트 점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오면서 중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자 그런 건데 종합지 백판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3번마 해본채 제가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 직전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분명히 뛸 겁니다. 분명히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고배당 추적마 해본채 때 상태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호 경주입니다. 자 단거리 1200 경주인데요. 1번 금천대박 4번 성공 여신 두 마리 또 여기에 10번 백두비상 세 마리가 인기 3강으로 강하게 팔리는데 자 백두비상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게이트도 10번으로 불리하고 기수가 박제인데 어제도 박제이 기수 타는 거 보니까 말 참 못합니다. 박제이 부산의 박제이 기수랑 쌍둥이라고 하는데요. 박제이 기수는 훨씬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백두비상은 저는 지웁니다. 자 그러면은 1번과 4번 중에서는 4번마 성공 여신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승군전이고요. 공백도 있고 제가 볼 땐 검증이 필요하다. 세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번마 금천대박이 가장 유력합니다. 1번마 금천대박. 자, 그런 가운데 2번마 신대륙이 2번 게이트 점으로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고요. 2번마 신대륙 그리고 외곽에서는 제주 정상 역시 도전이 가능합니다. 6번마 제주 정상 자, 그래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 7번마 정오일품이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 오경주는 1번을 축으로 인기마들 싹싹 지우고 1놓고 2번 그리고 6번 고배당으로 7번 이런 정도로 도전을 해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600인데요. 구체강 문세영이가 강하게 1위, 히어로 삭스 직전에 같이 했던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1, 2등이죠. 자, 일단은 최근에 1800에서 두 마리가 같이 뛰었는데 1400에서 같이 뛰었는데 주로파리가 5였고 뭐 그렇게 뭐 아주 강한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때문에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를 모으지만은 에, 100%는 아닙니다. 또 티나케이도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의외로 선입정계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엔 다시 또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 믿어 못 믿어. 킹칼레 역시 도전은 가능하지만 역시 믿어 못 믿어.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죠. 자, 하는 가운데 안쪽에서 중고배당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 경주거리 1,400이 되겠는데요. 자, 8번마 백록천하가 거의 뭐 강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상경주 3착, 선봉대에 이어서 대상경주 3착, 직전경주도 여유있게 우승.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강하게 축으로 잡혀 있는데, 아, 최근에 제주경마장 보니까요, 이런 마필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빠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18조 박병진 마방도 믿으면 안 가고요. 자, 빠질 때가 됐다. 백록천하 빼고 싶습니다. 빼고 노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노림 승부만은 1번마 미래군주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군주는 지금 3월 달에 뛰고 장기 유형을 하고 나옵니다. 선행형 마필이죠. 선행 가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8월 달에는 선행 가서 1200에서도 선전하면서 우승도 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부진했습니다. 선행 가고도 부진했는데 자, 이번에는 희열하고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을 박성광 기수가 탔는데요.
9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외곽 선입을 돌고 3-4 코너를 심열성 최외곽 아주 크게 돌고 시종 그대로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게이트도 1 번이고 1,400m 1번 게이트 절호의 기회이고 기수도 능력 기수 박성광이가 탄 만큼 미래의 군주가 선행으로 돌 수 있다. 부중이 지금 몇입니까? 60일 달고 뛰던 말이 지금 53km입니다. 그죠? 때문에 요 미래 군주가 이번 경주 선행 가서 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미래 군주를 놓고 때리는데요. 자, 초롱성 인기가 없는데 감량이점이 좋아서 여세를 몰아서 또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광수 도전 가능하고요. 별빛누리 역시 도전 가능마, 천지대부 도전 가능마, 대성대왕까지 도전 가능마. 자, 그래서 어, 제주 육경주는 1번마 미래군주 놓고 백록천하 뭐 받쳐도 되겠죠. 받쳐도 되고요. 나머지 2번, 3번, 5번, 6번, 10번까지 잘 살피고 최종적으로 주력을 결정을 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세계경주 남았죠.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리 17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외곽에 문세영의 이클립스 킹 그리고 장추열의 엘도라도 놀부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이강인데 11번만 이클립스 킹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믿죠. 직전에 선행으로 무난하게 선행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주로도 주로 빠르기도 빨랐고 무엇보다도 1700m 거리 첫 도전인 가운데 게이트가 최외곽으로 불리합니다. 때문에 선행을 편안하게 간다면은 돌 수도 있겠죠. 선행을 편안하게 간다면 돌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행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클립스 킹은 물음표 못 믿겠다. 엘도라도 놀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역시 1700 거리 첫 도전입니다만은 직전에 1600에서 끈기와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중은 늘었지만은 엘도라도 놀부가 그래도 11번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엘도라도 놀부도 거리 첫 도전 믿을 수는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노리고 가야 될 승부마가 있습니다. 바로 1번마 탑다이아입니다. 이 탑다이아는 지난 8월 달 경주시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대차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죠? 1700에서 대차로 우승했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에서 9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노리고 쏘고 나갑니다. 인기 1등으로 팔렸었죠. 그런데 선행을 노리고 쏘고 나가는데 선행을 못 갑니다. 2번 마 때문에 시중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다가 선행을 못 가고선 죽어버렸죠. 그리고는 지금 공백을 두고 14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고 해서 인기가 없습니다. 정정의로 기수도 밝혔죠. 자, 그래서 인기가 없는데 이전에도 보면은요. 요 탑다이아가 지난 6월 달에도 이 김용근 타고 도주를 하고 아쉽게 3착을 했던 바도 있는 마필이죠. 어 기복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은 이 정도 편성에서 170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는데 공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교 때 걸음 이상 없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마 탑다이아입니다. 때문에 1번 마 탑다이아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다 이런 얘기고요. 도전마로 금왕명장 도전 가능하고요. 아크로마린 도전 가능마 엘도라도 놀로 봐주고 이클립스 킹 바치고 이런 정도면은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십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인데요. 자, 1번, 2번, 3번 베스트 토르 7번 뭐 클럽 D까지 9번, 10번 장비대원까지 6마리가 아마도 혼전성으로 팔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복병권으로 잡혀 있는 2번마 골든 아너입니다.
자, 이 골든 아너는 직전에 클럽디, 이번 경주 클럽디와 같이 뛰었는데요. 직전에 클럽디가 1번기 뒷정으로 최적 선입전개, 1번기 뒷정으로 최적 선입전개를 하면서 2착을 했고, 골든 아너는 3착을 했는데요. 직전 경주 시에 이 골든 아너는 발주 시에 마필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주저앉은 자세로 완전히 늦발한 겁니다. 완전히 늑발하고 그리고는 서서히 올라와서 중위권, 중간 선입, 중후, 중위권, 중간 선입까지 4코너는 올라오면서 끈기와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아쉽게 간발의 차로 3위에 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철호가 타고 있는 가운데 부중이 2kg가 늘었습니다만은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합니다. 지난 12월 14일 날 무거운 주로에서 1800에서 1분 59초 1로 오착을 했던 바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경주 능력으로 무조건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마 골든 아노입니다. 때문에 골든 아너가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서 정상 발주 나오면은 충분히 보다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선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골든 아너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일본마 스마트 클레어가 직전에 무거운 줄에서 추입으로 문세영 타고 선전을 했죠. 부중은 늘었지만 이번에도 선전 가능하고 스마트 캣도 부중이 늘었지만은 선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장비 대우는 저는 별로 봐주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도 문제고요. 부중도 대폭 늘었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불리하고 별로 봐주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컴플릿 그랜드 실버 종합지에 당구장 한 개 적혀 있는데 감량이점이 있고요. 고배당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그랜드 실버. 그리고 더 페이버리 8번마 더 페이버리 또 고배당으로 도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마 골드나노, 2번마 골드나노를 축으로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고배당으로 5번, 그리고 8번 이런 정도로 노림수를 두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서울 11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 2등급 마필들의 단거리 경주인데요. 자, 거센 반격이 강투로 팔리고 영웅부활이 강하게 깜빡이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데 거센 반격이 강투로 팔리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종합지 백판입니다만은 동진체강 같은 마필도 잘 뛰었을 때 능력이면 1번기 뒷정으로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선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죠? 즉 이번 경주는 잘 뛰었을 때 2등까지 올라온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잘 뛰었을 때 능력이면 누구든지 거센 반격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때문에 전마필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 상태가 좋은 마필을 잘 잡아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복귀상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고배당마가 있습니다. 종합지 완전 백판 바로 인기 꼴찌가 예상이 되는 마필은 동진체강이죠. 직전에 휘하고 나서 잡고 꼴찌에서 그야말로 탐색하면서 놀다 들어갔던 마필이 바로 동진체강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핸디캡인데요. 최고 부중마가 최강 블레이드입니다. 58kg. 그죠? 그 다음으로 뭐 고부중을 닮은 마필이 동진체강입니다. 분명히 능력으로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동진체강은 또 제 관리마이기도 하고요. 상태가 좋으면 동진체강도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다 기대를 하고 주력까지 기대하는 고배당마가 한 마리 있는데요. 바로 김여정의 7번마 썬더타임입니다. 자, 이 썬더타임은요. 직전 경주 시에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서서히 뺏어나가서 선행까지 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지구력 부족으로 죽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뛴 걸 한번 보세요. 12월 7일 어땠죠? 12월 달 서울 경마장 내측 주로가 극도로 무거웠죠. 그런데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긴 갔는데 직선줄에서 시종일관 펜스에 딱 붙어가지고 최고로 무거운 내측 펜스들을 주행하다가 죽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하지만은 1200 통과 시점까지는 2위로 통과했습니다. 2위.
넥스트로 펜스지로를 주행하면서도 1200 통과 시점까지는 2 위로 통과를 하는 1분 12촉으로 2 위로 통과를 했던 마필이 바로 썬더타임입니다. 당시에 대물이 같이 뛰었었고 1200 통과 시점에서는 대물은 한참 뒤에 있었죠. 즉 이번 경주에 7번마 썬더타임이 충분히 이번 경주도 선행 선입으로 1200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썬더타임입니다. 여기에 밀리언 파티도 직전에 1600에서 부진했습니다만은 그 이전 10월달 1400에서는 빈체로 카발로에 이어서 2착도했던 마필이죠. 때문에 고배당으로 또 김태희의 밀리언 파티도 가능성이 있다. 죠. 그리고 최강 블레이드, 최고 부중마 최강 블레이드도 재검 때 걸음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최강 블레이드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직전에 제가 적중을 했던 블랙 초콜릿 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센 반격을 인정을 하느냐? 요게 중요한데 워낙에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기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블랙 초콜릿도 고백 감량이 점은 좋지만은 승군전이고 공백을 두고 또다시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고 최강 블레이드도 휘황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장산 스포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선행이 쉽지가 않고 컴플리트 타임도 외곽으로 불리하고 대물 역시 최근에 또 하락세로 기복을 보이고 부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마필들이 모두 믿어 못 믿어 그런 상황이고 영웅부활의 경우에도 직전 경주시에 거의 뭐 꼴등했죠. 그랬는데 그런 마필을 지금 강하게 깜빡이로 믿을 수가 없죠.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이렇게 마필들이 모두 기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센 반격은 유력하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센 반격을 놓고 상태 살피고 고배당 마들로 노리고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2월 8일 토요 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 마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어제 금요 경마처럼 현장에서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마번을 정해서 여러분들께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